유진모의 핫 뜨거. 유진모 TV. 안녕하세요. 유진모 TV의 유진모입니다. 오늘의 핫 뜨거는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음주운전입니다. 아이돌 그룹 AB6IX의 이명민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팀을 탈퇴했죠. 이명민은 2017년도에 프로듀스 101에 출연할 때도 부정투표 의혹과 이른바 럽스타그램, 연인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린 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미 인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은 최근 가장 많이 화제에 오르는 단어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된 강정호가 국내 프로야구에 복귀하고 역시 3번의 음주운전으로 방송계에서 퇴출된 길이 아빠 본색으로 컴백하는 걸 놓고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아주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명민도 초밥처럼 그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거죠. 왜 연예인들의 시도 때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을까요? 대리운전을 시킬 현금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기차 운전대에는 절대 남의 손이 닿을 수 없다는 결벽증 때문인가요?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연예인 매니저 혹은 연예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버릇처럼 음주운전을 해온 게 사실이죠. 음주운전이 유독 연예인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두드러져 보일 뿐이긴 한데요. 그런데 연예인의 음주운전 이유는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의 음주운전은 첫 번째는 대리운전비를 아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긴 했지만 차를 꼭 집에 가져가서 내일 생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설마라는 막연히 운에 기대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그 옳지 못한 만용이죠. 그건 절대 용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심리는 좀 다른데, 첫 번째는 그 연인이나 혹은 무슨 연예 대상이랑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인기 연예인 중에서 자유분방한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평범한 사람들보다 유명 스타가 이성을 유혹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예전에는 미국의 한 락스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연애하려고 기타를 배우고 음악을 했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연애는 로드 매니저한테도 보여주기 싫은 자기만의 은밀한 사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달려와서 운전을 해줄 로드 매니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특권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주 단속을 하더라도 스스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면 자기 얼굴을 알아보고 감격해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그런 비뚤어진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례가 저는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전, 30년 전에는 아주 흔했던 얘기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돈 몇 푼이면 해결될 텐데라는 아주 고약한 심리도 없지 않았을 것이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아주 옛날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인데 진짜 대리운전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희한하게도 연예계에는 스타일수록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지만 아주 유명했던 나이 많은 개그맨 한 명이 있는데 대스타였죠. 그 사람이 대표적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술 마시면 꼭 10,000원씩 꼭 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유명 스타라면 매니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사석의 술자리에서도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돈을 내려고 앞다투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런 거지근성 같은 게 몸에 배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라면 마음 놓고 술을 마시다가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간 사이 술자리가 끝나고 주머니에 한 푼도 없고 그렇다고 술값 내는 사람한테 대리운전비 꾸는 것도 좀 낯뜨겁고 그래서 운전대를 잡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는 많은 스타들이 강남에 살고 또 그 술자리나 모임이 역시 인근 강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차로 운전해서 1, 2분이면 가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는 연예인의 인기만큼이나 술자리가 잦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술자리에 참석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연예인이나 그 관계자들은 애주가들이 많은데요. 제가 봐온 한도 내에서는 만약 술을 싫어했더라도 이 연예계에서 몇 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절반 이상이 다 주당이 되기 때문이죠.
뭐 연애 관계자들도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술을 마시고 엑셀라이터를 밟는 횟수가 일반인에 비해서 좀 많아지기 마련이죠. 게다가 그들의 업무적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뭐 홍콩의 주윤발, 대스타 주윤발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자기 유산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사례죠. 뭐 가끔 뉴스에 생계형 음주운전에 대한 뭐 선처가 보도되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법에는 일관성이 당연한 법 아닐까요? 특히 이 연예인처럼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뭐 그 어떤 핑계라도 돼서는 뭐 곤란하겠죠. 유진모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 여기서 제가 재미있게 그 우리나라 말고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그 법의 사례를 한번 제가 만나볼까요? 자, 먼저 핀란드로 가보죠. 핀란드는 음주 단속에 걸리면 한 달 급여를 몰수한답니다. 뭐 평범한 셀러리맨이라면 한 300만 원 안팎의 벌금을 낸다고 보면 되겠지만요. 이게 뭐 대기업의 CEO 같은 사람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뭐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양현석이나 이수만 같은 그런 대단한 CEO가 만약 걸렸다. 물론 그들이 음주운전 할 리는 없지만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핀란드에서 내야 할 벌금은 수억 원이 아닐까요? 이 핀란드에서는요. 주폭, 이른바 술 먹고 행패를 부리잖아요. 3번 걸리면 즉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네요. 재밌네요. 노르웨이로 가볼까요? 음주 단속에 걸리면 3주 동안 구금하고 그 3주 동안 구금하는 동안에 힘든 노역을 시킨대요. 그리고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요. 거기는 삼진 아웃이나 이진 아웃이에요. 2번 걸리면 면허가 정지되는데 평생 새로 면허를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운전을 못하는 거죠. 말레이시아로 가보면은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운전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제 아내까지 구속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구속 일자가 좀 길지만 아내는 하루 동안 구속이 된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아내는 평소처럼 그냥 저녁 먹고 한가하게 TV에서 미니 시리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당신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됐으니까 당신도 구속합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태국으로 가볼까요? 오, 무섭네요. 태국에서는 걸리면은 시신을 닦게 만들고요. 영안실 청소를 시키는 등 이런 그 무서운 공포 체험을 시킨대요. 이거는 뭐냐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자신이 죽었을 경우를 잘 느끼라라는 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겠고요. 일본으로 가볼까요?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같이 동석해서 술을 마신 사람까지도 처벌을 한다는데요. 술을 제공한 사람은 3년에서 5년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 최고 1,300만 원이고요. 그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은 2년에서 3년의 징역형, 그리고 최고 65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답니다. 이번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터키로 가보시죠. 여기서는 걸리면 음주단속에 걸리면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운전자를 내려놓고서 집까지 걸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까지 딱 도착하면 바로 잡아서 구속을 시킨다네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와서 내 집에 왔는데 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유치장에 갇히는 건데요. 뭐 잔꾀를 내서 택시를 타고 올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졸졸졸 따라오면서 감시한대요. 캐나다로 가보시죠. 캐나다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단속 기준인데요. 첫 적발 시에는 69만 원 벌금에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두 번째도 비슷해요. 근데 세 번째로 가면요, 3달간 감금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무서워집니다. 브라질로 가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 조치하지만 재범했을 때에는 교수형에 처한답니다. 야, 그런데요, 또 그건 또 약관해요. 엘살바도르는요, 그냥 처음에 총살형이에요. 걸리자마자. 이거는요, 술에 취해서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하는 심리, 상태와 그리고 그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한 세계 각국의 뭐 사례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